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어 강사 파커입니다. 7월도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네요. 의미있게 시간 잘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한테 좀 능력이 있으면 나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탁탁 주고 어? 더위는 물러가라 하면서 더위는 안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능력이 없네요. 아쉽네요 좀. 그래서 자,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뭐 영어적인 어떤 저의 그 재능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시라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중지능이론 창시자 가디너 박사 이 컬럼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다룰 건데요. 한번 가볼까요? Some educators are challenging the traditional measure of intelligence such as IQ test. 일부 교육자들은 challenging, 문제를 제기한다는 얘기죠. 무엇에 대해서 기존의 지능 측정 방식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존의 지능 측정 방식이 바로 IQ 테스트겠죠. 가장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레벨리언 하게 되면 반항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반항의 선두주자로 서 있다는 얘기는 아주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바로 하워드 가디너 박사입니다. PhD는 필라소피 닥터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나타낼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이 하워드 가디너 박사에 대한 소속이 나옵니다.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네요. 그리고 이 가디너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There are actually 8 kinds of intelligence. 되어라 하면 있다 그런 얘기겠죠. 8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8가지 종류의 그런 재능이 있다. 어떤 타고난 천재성, 지능, 이런 얘기겠죠. 링기스틱, 언어를 잘하는 사람. 언어에 대한 재능을 타고났다면 작가나 정치가나 방송인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로지컬, 논리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언어는 여기 있을 테니까 이런 논리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학자나 숫자도 다 잘 다루고 그럴 테니까 회계사나 통계학자나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네요.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 음악은 슬픈 추억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슬프네요. 그 다음 스페이셜, 이거는 발음을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스페셜이랑 좀 발음이 좀 비슷하죠. 스페이셜, 어떤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재능을 타고난 사람, 공간지능이라고 하죠. 방정리를 잘한다던가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건축가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화가나 이런 사람이 되게 그런 지능을 타고났다면 그런 쪽으로 가면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키네세릭 하게 되면 어떤 신체 운동 지능을 타고난 사람, 당연히 운동해야죠 이 사람들은. 인트라퍼스널, 자기 성찰을 잘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종교인들이나 또는 자기 성찰을 좀 혼자서 일을 하는 거가 돼야 되니까 예술가나 작가나 그런 직종을 가지면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퍼스널, 인간 친화적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잘 읽고,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사교적으로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A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어.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B가 했는데 썰렁해. 이건 부럽다. 이거는 인터퍼스널. 이런 사람들은 뭐 정치나 뭐 어떤 물건 파는 일, 뭐 세일즈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성공할 것 같죠. 내처리스트, 어떤 자연을 잘 읽을 줄 아는 그런 재능을 타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동물학자나 식물학자나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 중에서 IQ 테스트에 대하여 강력하게 뭐 반발하는 분이 바로 하워드 가드너 교수인데, 이분은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간은 8가지 종류의 어떤 지능을 타고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렇게 8가지 지능이 쭉 나와 있죠. 그 다음 봅시다. 가드너 박사겠죠. 가드너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사실 뭐 어떤 주장을 했는지, 뭐 도주 후하면 후 이하한 사람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take advantage of는 뭐 최대한 잘 활용하다라는 뜻이죠. 자기가 타고난 그 강점, 바로 천재성, 재능이겠죠. 자기가 타고난 그 재능을 최대한 잘 활용할 줄 아는 이 사람은, 뭐 도주는 피플릴 테니까 go far, 뭐 go far, 멀리 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크게 성공한다는 얘기겠죠. 가드너 박사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그 바로 강점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직업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크게 발전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나왔네요. 그 다음 또 어떤 사람? 도주 후 하면 또 후 이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릴라이온 하면 뭐 의존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의 어떤 타고나지도 않은 그 재능, 즉 약점 여기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뭐 내가 운동과 관련된 신체의 어떤 운동 지능을 타고났어. 그런데 이 사람은 당연히 운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로지컬 쪽으로, 만약에 뭐 과학자가 되려고 한다던가, 그러면 애먹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기가 타고나지도 않은 그 어떤 지능에 너무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죠. 가디너 박사는 기부 A, B 하게 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런 얘기겠죠. 인터뷰했던 그 사회자에게 몇 가지 팁을 알려주었다. 뭐에 대한? 이때 on은 뭐뭐에 관한 그런 뜻입니다. about과 on의 차이점 뭐냐면, on은 약간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적인 어떤 주제나 소재와 관련돼서 뭐뭐에 대해서 할 때는 on을 쓰고, 전문성이나 어떤 주관적인 이런 부분들 있죠. 또 객관적인 부분은 보통 about 많이 쓰죠. 뭐뭐에 관하여 라고 할 때. using our inner genius, 우리의 내재된 이 천재성을 활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타고난 그 이 천재성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인터뷰어에게 몇 가지 팁을 주었다. 인터뷰 진행했던 사람에게 이제 몇 가지 팁을 주었다. 뭐 이 사람이 진행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대중들이 그 팁을 얻게 되는 거겠죠. 인터뷰어가 얘기를 하네요. 당신의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얘기겠죠. We are all just as smart as the brain surgeon that we met up at the party. Can that possibly be true? 우리는 뭐 똑똑해질 수 있습니까? 누구만큼이나? brain surgeon 하게 되면 뇌를 수술하는 뇌수술 전문의가 되겠죠. 뇌수술 전문의만큼
뇌수술을 하는 그 의사만큼 우리가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문장 여기서 끝내도 되는 거 이런 거 관계사로 좀 추가 설명을 했네요. 파티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여기 뭐 덜을 썼다라는 얘기는 진짜 만난 것 같죠, 그죠? 이 두 사람은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죠? The brain surgeon 이렇게 쓴 거 보니까 Can that possibly be true? 그것이 가능할까요? 보통 사람이 뇌 전문의 만큼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가디너 박사가 얘기를 하죠. 글쎄요. Because he works with knives, I hope he has greater kinesthetic intelligence than you do. 이때 do는 대동사라고 하죠. 바로 요거. 요거 동사구가 반복이 될 때, 그 영어는 뭐 반복을 좀 피하잖아요. 그래서 요 두로 요 녀석들 이렇게 대체를 한 거겠죠. 그가 뭐 여기서는 뇌 전문의이겠죠. 수술용 요 칼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바래요. 뭘 바라느냐? 이 뇌 전문의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뭐 바로 운동신경이 좀 타고났으면, 즉 신체 운동 지능을 좀 타고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굉장히 섬세한 수술이잖아요. 뇌 수술할 때 그 집도를 들고 손을 부들부들 막 떨다가 옆에 딱 건드려 버리면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큰일 나잖아요. 수전증 있는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뇌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섬뜩하죠. 근데 그 상상을 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그가 집도용 이런 칼을 들고 일을 하기 때문에 당신보다는 좀 신체 운동 지능을 더 좋은 지능을 타고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환자한테도 좋은 거니까. 하지만 뭐 더 팩트가 나오면 뭐 동격의 의미가 또 나오겠죠. 동격의 요 어브라든가 뭐 콤마라든가 대시라든가 쭉 나옵니다. 뭐 하나만 해석하면 되겠죠. 뭐 여기서는 요것을 그냥 팩트 없다고 생각하고 요것을 주어로 놓고 그다음 동사로 놓고 이렇게 쭉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IQ가 높은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IQ가 높다라는 것은 IQ가 높다고 해서 그가 똑똑하다라고 의미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건 가디너 박사가 계속 하는 말입니다, 이거. We need to ask smart in what?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 뭐라고? smart in what? 과연 똑똑한 게 뭐냐?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마트란 과연 뭐냐 얘기죠. You could be intelligent in school, in business, or in the art. 여러분은 어떤 지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는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또는 예술 분야에서. 인텔리전스랑 이런 지능이란 바로 using all of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바로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아주 잘 이용하는 것이다.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거네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A는 한 70% 정도의 어떤 학습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70%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고 있어서
70점을 받았어. 근데 B는 90%의 어떤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데 8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똑똑한 걸까요? A와 B 중에서. 바로 가디너 박사의 말은 바로 A가 더 똑똑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뭐 어떤 자기가 타고날 때 한 가지 어떤 천재성만 갖고 타고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지능이 다 타고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성공하려면 일단 찾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는 40%의 학습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런데 얘가 50점을 받았어요. 40%의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 50점 받았다고 막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 지금 40% 정도밖에, 대신에 다른 걸 더 잘하겠죠. 40%밖에 안 되는데 얘가 지금 자기 능력을 초월해서 지금 50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칭찬을 해줘야죠. 이럴 때는. 바로 그런 얘기죠. 똑똑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smarter in what? 우리는 학교에서 뭐 어떤 뭐 똑똑해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You could be intelligent니까 여기서는 뭐 똑똑해 뭐 스마트의 의미겠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똑똑해질 수 있고요. 또는 예술 분야 어떤 뭐 예술 분야에서도 똑똑해질 수 있는데 이 똑똑함이란 바로 뭐냐 이거잖아요. 이거. 모든 거 특히 요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을 모두 활용하는 것. 바로 이게 똑똑한 거라는 거죠. 내가 70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 70을 했다. 이건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근데 내가 90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80을 했거나 또는 75를 했다면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죠? 그 다음 가봅시다. What you are trying to do determine which intelligence is most important.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trying to 하게 되면 죽어라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지능이 가장 여러분이 타고난 지능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지능이 있겠죠. 8개를 다 타고났는데 그 중에 뭐 사람 하나만 타고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다들 보면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논리력도 있고 어느 정도 공간 지능도 있고 뭐 자기 성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과 뭐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뭐 자연을 먹구름이 막 껴있다 비가 올 것 같고 이런 거 알잖아요. 다 이 8가지를 다 타고났는데 그런데 특히나 더 남들보다 특히나 더 잘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8개 중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죽어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트라이투라는 것은 죽어라 노력을 하는 거니까. 죽어라 노력하는 게 이제 트라이투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죽어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하도록?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서 주어는 이만큼이 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동사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죽어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한다는 얘기는 알아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어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일단 알아야 됩니다. 뭘 아느냐? 여러분이 타고난 어떤 지능을, 어떤 천재성을 여러분이 타고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뭐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이 8개 중에서 내가 특히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뭘까? 남들보다 특히나 훨씬 더 잘하는 게 뭘까? 8개를 다 잘한다. 복 받은 거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8개 중에서 특히나 더 나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8개 중에서 그 8개를 다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더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8개를 또 비교해 봤을 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지능을, 어떤 천재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 알아보는 것이다. 살아갈 때 이제 직업으로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빨고 이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예를 들면, 어떤 논리적인 이런 천재성을 타고났다면 이 논리적인 이 지능은 또는 이 천재성은 굉장히 높게 쳐준다. 오늘날 굉장히 높게 쳐준다는 얘기죠. 요즘은 뭐 변호사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논리적인 사람들. 오늘날에서는 이 논리적인 이 천재성을 또는 지능을 가장 1등으로 쳐준다. 이 지능을 타고난 사람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뭐 승승장구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naturalistic intelligence 그럼 뻔히 아는데 설명 필요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naturalistic intelligence에 대한 설명이죠. 보니까 어떤 변화나 어떤 징후를 읽을 줄 아는 능력, 어떤 자연에서, 그래서 the environment라는 것은 주변 환경, 자연이 되겠죠. 주변 환경의 변화나 또는 어떤 징후를 읽어낼 줄 아는 그 능력, 그게 바로 naturalistic intelligence라는 거죠. 바로 이 자연을 읽을 줄 아는 이 능력, 이 천재성이 가장 중요했다. 언제? 가장 중요한 지능이었다. 언제? 수천 년 전에는. 그렇죠. 뭐 그때는 뭐 기우제도 지내고 막 어떤 종교 활동도 거기서는 또 토속 신앙 뭐 이런 것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테니까. 지금은 이제 과학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사회라 어떤 논리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과학이 좀 발전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뭐 원시 시대나 뭐 이런 옛날에는 주변 환경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더 쳐줬다는 얘기겠죠. 뭐 남들이 뭐 100m 이쪽에서 못 듣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 그러면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무서운 맹수들로부터. 남들이 50m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을 나는 200m까지 들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 부족민들이 아마 족장으로 추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인터뷰어가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Doesn't IQ consider all those different ability? 그렇다면 이 IQ 테스트가 사람들의 이 지능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지능을 측정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다양한 이러한, 여기서는 뭐 지능이겠죠. 어빌러티라는 건 능력이니까.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지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다양한 지능을 알아보는데 IQ 테스트가 고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렇습니다. 영어는 있잖아요. 여기서 두로 묻건 아니면 더즌트로 묻건 똑같습니다. 대답이. 두로 묻건 더즌트로 묻건 만약에 맞으면 예스고 맞으면 예스고 아니면 노예요. 그래서 고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을 때 뭐 두로 묻건 더즌트로 묻건 고려 안 했다. 그러니까 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IQ 테스트가 사람들의 다양한 그 지능을 알아보는데 또는 천재성을 알아보는데 고려하지 않았다. 그 증거를 이제 대는 거겠죠. 증거를 못 대면 설득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테니까.
Ronald Reagan probably had 50 fewer IQ points than Jimmy Carter or Herbert Hoover, but he was a much more effective president than either. 로널드 레이건, 뭐, 미국의 뭐 40대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은, 누구보다, 레이건 대통령은 누구보다, 뭐, 지미 카터 대통령이 39대예요. 후보 대통령 같은 경우는 31대고, IQ 점수가 50이나 더 낮았다라고 나왔는데, 50이나 더 낮은 IQ 점수를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 레이건 대통령이 IQ가 50이나 더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대통령을 연임을 했어요. 8년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IQ가 50이나 더 높았던 지미 카터나 후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임을 못했어요. 4년밖에 못했어요. 둘 다. 더 뛰어났다라는 얘기겠죠.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 더 뛰어났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IQ 포인트가 50이네. 누가 문제일까요, 지금? 10, 20도 아니고 50이나 낮았으면. 이분들이 카터나 이제 후보 대통령이 IQ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거죠. 설마 뭐 두 자리였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히는 레이건 대통령이겠죠. 이 레이건 대통령이 훨씬 더 이때 이펙티브는 뭐 능력이 뛰어난 뭐 이런 얘기겠죠. 훨씬 더 뛰어난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서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났다. 이 둘보다, 이때 이들이라는 것은 바로 카터 대통령이나 후보 대통령을 말하는 거겠죠. 카터 대통령이나 후보 대통령보다 바로 훨씬 더 뛰어난 대통령이었다. 업무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8년을 한 거죠. 연임을 한 거죠. Why? Because he had greater linguistic and interpersonal intelligence. 왜 그랬을까? IQ가 50포인트나 더 낮았는데 어떻게 더 대통령으로서 훌륭했을까? 그 이유는 이때 뭐 히는 레이건 대통령이겠죠. 바로 어떤 지능? 바로 아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언어적인 지능, 말을 잘했다는 얘기죠. 말만 잘한 것도 아니고 또 인터퍼스널, 인간 친화적인 지능도 역시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딱 봤을 때 뭐 바로 친해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